근데 그런 분들이 진짜 제 주위에서도 걱정 많이 하시는 게 이 사기 업체가 너무 많다. 막 문자로 막 맡기라고 하는데 믿질 못하겠다. SNS 전문 회사니까 이 회사가 진짜 잘하는 회사인지 껍데기만 잘하게 보이는 건지 막상 맡겼는데 돈값 못하는 회사일까봐. SNS 내가 스타트업이야, 나 네. SNS를 해야 돼라고 했을 때 조금 단계를 그래서 나눠보면 네. 첫 번째 단계는 근데 뭐 의지의 문제도 있지만 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SNS 마케팅은 돈 안 되는 마케팅이다. 그닥 노력 안 해도 SNS 올리면 다 잘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실패를 빨리 하고 포기도 빨리 하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니 나는 네. 근데 저 말에 진짜 우리가 네. 창업 뭐 심사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네. 한다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정규수도 심사 진짜 많이 다니는데 맞아요. 사업 계획서니까 제품 어떻게 만들게요, 만들었는 제품 어떻게 홍보할게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더 사업 확장시킬게요. 이 세 단계를 놓고 봤을 때 제품 어떻게 만들게요 단계에서는 그렇다 쳐. 근데 두 번째 어떻게 팔게요 라고 하는 부분에 전부 SNS 마케팅 한다고 써오거든요. 근데 SNS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심사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 SNS 마케팅 할게요 라고 해놓고 뭐라고 써놓냐면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홈페이지, 유튜브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다. 그렇구나. 그 말은 결국 그거죠. 그러면 자 1,000만 원 한번 써봐라. 다 한다니 대단하네. 그 말은 뭐 나는 틱. 신제품을 개발해서 많이 팔겠다 이 말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은 뭐 그렇게 네. 한다고 치면 뭐 신제품을 개발했으면 네. 어떻게 개발할 건데? 최소한 인스타그램 주 몇 회, 네. 블로그 뭐 제품 글 몇 개, 네. 뭐 동영상 몇 개, 그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뭐 경로를 분석 사이트를 통해서. 통해서 네. 어떻게 하겠다라는 정도는 계획서에 써. 온라인 트래픽 정도라도 이렇게 네. 들어가야 그래 우리를 바보 호구로 하나. 근데 이런 거는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거의 좋은 성과가 이렇게 딱 한 번 터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해요. 네, 내가 돈이 불리니까. 사정상 혹은 내가 규모가 있는 나는 좀 있다 뭐 여력도 있어서 맡기고 싶으신 분들도 있긴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진짜 제 주위에서도 걱정 많이 하시는 게 이 사기 업체가 너무 많다. 막 문자로 막 맡기라고 하는데 믿질 못하겠다. 혹은 이게 SNS가 뜨니까 비싸게 마케팅을 받는데 태만하게 운영을 하는, 저 걱정하신 게 이런 게 많더라고요. 뭐 SNS 전문 회사니까 이 회사가 진짜 잘하는 회사인지 껍데기만 잘하게 보이는 건지 막상 맡겼는데 돈값 못하는 회사일까봐. 그 맡겼을 때 맡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 업체를 고를 수가 있냐, 요게 요즘 관건입니다. 아마 블로그나 모바일 홈페이지를 네. 딱 온라인에 탑재하는 순간부터 한 네. 일주일에서 열흘간 전화가 막 옵니다. 어떤 음. 전화가 오냐면 SNS 마케팅 월 10만 원에 최상의 맞아요. 조건으로 해드립니다. 네. 진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대표님께서 그 업체에다가 10만 원? 나 충분히 투자할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진행을 하셨는데 3개월 후에 그 회사가 연락도 안 받고 사라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네. 핵심 뭐냐? 한 달에 10만 원씩 내면 괜찮은데 120만 원을 선결제 해야 된다는 거죠. 또 보통 헬스장처럼 그렇죠. 1년 끊으면 3개월. 할인해 주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저는 이제 SNS 마케팅 업체 같은 경우는 내가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조금 온라인을 알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무턱대고 맡기는 게 원래 모르시는 분들일수록 그렇죠. 무턱대고 더 맡기시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본인이 좀 할 줄 알고 맡기시는 게 좋다. 네. 내가 부모 말이 틀린 게 없어요. 우리 엄마가 네. 그랬거든. 뭐라고요? 가정부를 쓰더라도 네가 설거지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진짜 딱 알맞은 예시 같아요. 설거지도 할 줄 모르는데 잘못 썼다가는 네. 그렇지. 이 설거지가 잘 된 건지 썰어먹는다. 안 된 건지도 모르고 네. 그냥 가정부를 쓰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했거든 우리 엄마. 그리고 내가 그래 내가 아직 가정부를 못 써. 그것 때문에 못 쓰시는 못 거죠? 네, 그럼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케팅 대행사에다가 맡기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 내가 뭘 원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니즈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SNS 마케팅 좀 해주세요.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게 사실은 질문부터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우리는 블로그를 통해서 이런 키워드로 이렇게 띄우려고 하면은 얼마나 들까요?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를 몇 명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컨텐츠는 몇 회 정도 어떠한 해시태그를 쓰게 될까요? 와. 이런 것들까지 하면은 업체에서도 이 사람 좀 아는 사람인데 맞아요. 하면서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SNS 마케팅에 있어서 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사실 브랜드 아이덴티티부터 먼저 잡아놓고 가는 게 순서가 아닐까라는 네. 그렇지. 어떤 판인지 좀 알고 내가 어떤 브랜드로 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것도 좀 있고 네. 그리고 어느 판에서 어떻게 내 타겟 고객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정도의 계획은 세운 다음에 SNS 마케팅 선정도 회사랑 해야 된다. 얘기를 해야 이게 정확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그게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게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알고 물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걸릴 것 같아. 실력 없는 업체는 우리가 네, 대화하다 보면 알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유튜브에서 들은 얘기만 좀 해도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약간 SNS 내가 스타트업이야 나 네. SNS를 해야 돼라고 했을 때 조금 단계를 그래서 나눠보면 네.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자신의 브랜드 채널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게 1단계라고 네, 한다면 이게 첫 시작의 단계. 그렇죠. 네. 2단계는 네. 우리 제품, 서비스, 솔루션 같은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평판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가 직접 해서 맡길 수 있는 체험단 마케팅이 2단계라고 네. 한다면 네. 마지막 3단계가 우리가 그 광고 대행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면 확실히 투자 대비 좋은 성과를 가지고 오실 수 있을 거라고. 그러네요. 사실 내가 온라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어. 네. 근데 내가 블로그는 우리 상호명만 쳐서 내가 글을 발행해도 다음날 온라인에 노출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네. 근데 내가 그걸 하나도 해놓지 않고 건당 10만원, 20만원씩 이렇게 줬다. 그러면은 사실 그 10만원, 20만원은 우리 매출로서 연결될 수 있는 컨텐츠가 아니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런 단계를 조금 이렇게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사업 단계에 맞게끔 이렇게 마케팅도 이렇게 바꿔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네, 거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은 1단계에 속해 있으실 그렇지. 거란 초기 말이에요. 창업자들은 네. 대부분 1단계 자기가 네. 블로그 글 쓰고 하는 단계에 네. 머물러 있겠지. 맞습니다. 저희가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직접 해야 되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제일 효과적인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뭐가 가장 좋습니다라고는 섣불리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게 업종이 다 틀리기 때문에 맞아요. 만약에 내가 나 10대나 20대 초반이 우리의 타깃이야 라고 한다면 사실은 유튜브보다는 틱톡이라는 채널을 해야 틱톡 그 춤추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 틱톡. 맞아. 그걸로 네. 뭐 마케팅을 해요? 네, 요즘에 10대들은 사실 틱톡 중독이 굉장히 심해요. 네, 알아요. 전 세계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유튜버 인플루언서와 이렇게 비슷한 그렇죠. 그런 영향력을 이제 네. 10대, 20대들에게는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랬을 때 어느 채널이 가장 효과적이냐라고 했을 때 10년 전에는 카카오 스토리였죠. 그렇죠. 네. 우리 엄마들 좋아하시는 거. 그렇죠. 네. 10년 전에 나는 사실 뭐 이걸 팔아먹으려고 했던 건 아니야. 근데 네. 딱 올렸더니까 나 주문할 수 있어, 주문할 수 있어? 근데 카카오 스토리가 그걸 묵인하고는 우리 가입자 수들이 많아지니까 그냥 가만히 냅뒀어요. 그랬더니까 딱 1년이 지나자마자 여기가 장터가 돼버린 거예요. 맞아요. 예. 네, 카카오 스토리로 물건 사는 분들 많죠. 그쵸.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막 갔냐? 페이스북으로 갔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스북. 근데 카스보다 조금 똑똑했던 것 같아요. 너네들 피드에 절대 홍보하지 마. 그러면은 내가 막 계정 100년씩 정지시켜 버릴 거야. 블락을 이러면서. 걸어버리는군요. 예, 네. 아예 컨텐츠를 못 올리게. 근데 이번에는 문제가 뭐냐? 개인들은 올리지 않는데 페이스북에서 우리들의 인구 통계학적 데이터들을 기업들에게 다 옮긴 거야. 다 넘긴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골프채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럼 다음날 내 피드에는 골프 여행 패키지 스폰서 광고가 딱 뜹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름 돋아. 내 네. 정보 다 빼먹는 거 아니야? 그때 그래서 주커버가 막 나가서 막 해명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네. 막 그랬었죠. 네.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긴 글도 싫고 네. 이거 페이스북 너무 소름 돋아. 내가 네. 어디에 있으면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알려주기 싫은데 그것까지도 막 위치까지도 네. 다 공유하고 네. 막 뭐 대구 어디에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럼 친구한테 전화 오고. 맞아, 저 친구한테 댓글 달았는데 그걸 다른 친구가 다 봐요. 네. 내가 뭐라고 달았는지. 네. 그런 일들이 막 잠깐만 너 서울에서 뭐해? 네. 이게 뻥도 못 쳐요. 맞아. 다 걸려요. 네. 페이스북 하면. 너
걔 안 만나기로 했는데 너 걔랑 있었더라 막 근데 이러면서. 서울에 들어가서 바쁘다 카드만. 네, 막 이렇게 되는 그런 거죠.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투리 쓰지 마라. 사람들이 이제 저희 채널은 사투리 쓰면 안 되죠. 네 어디 안티도 사랑합니다. 어디로 가셨냐? 네 인스타그램으로 정말 많이 가셨습니다. 인스타그램. 근데 그 인스타그램도 페이스북 거잖아요. 오, 그렇죠. 인수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페북에서 약간 그런 해명이나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그래서인지 약간 인스타그램은 그런 개인정보 노출이라든지 그런 위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많이 덜해요? 네, 오. 덜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런 플랫폼들이 거의 다 기업들에게 광고비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래. 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아 이미지도 지루해 하면서 거의 다 유튜브로 지금 넘어간 그렇죠. 상황이고 초기 창업자들이 유튜브 마케팅 하겠습니다. 컨텐츠 하나로 어마어마한 성과가 아마 느끼시겠지만 있을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채널은 뭐가 완전 느끼고 있다. 지금 3개월 넘었는데. 네. 일단 되게 1000명의 벽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가장 좋냐보다는 지금 이 시기에 네. 우리 타겟 고객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어떤 정비를 소비하면서 이렇게 네.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소셜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다면 블로그라는 개념은 사실 이제는 기업의 특성상 개인도 기업도 어떤 포트폴리오 개념 그러니까 결국 블로그에 우리 기업의 아카이브 역할을 해주는 히스토리가 모두 담겨져 있는 이런 채널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블로그라는 게 그런 말도 좀 나오거든요. 아, 이제 뭐 블로그 한물 갔어. 네 맞아요. 이제 완전 광고판이라 가지고 네. 이제 뭐 블로그 검색해서 알아보는 사람 없어. 다 광고야. 근데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세요. 네. 근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 네. 그런 거지. 블로그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의 정체성, 우리 회사가 어떻게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회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고, 우리 회사 제품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 이런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진짜 퀄리티에 신경 많이 쓰는 회사고, 이런 어떤 진짜 어떻게 보면 이야기들, 제품 광고만으로 드러낼 수 없는 이야기들, 그렇죠. 브랜드 정체성, 이게 진짜 회사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게끔 이걸 꾸준히 쌓아나가는 작업을 하는 공간이지. 홈페이지인데 좀 더 풀어져 있다. 이야기를 좀 더 이야기를 해나갈 수 있다. 고객과의 접점을 만날 네.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블로그다. 네, 그렇죠. 그 역할을 블로그가 하는데 아직도 유용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그렇죠. 거죠. 네. 어. 근데 이제 블로그를 함에 있어서 지금 많은 기업들을 컨설팅 하다 보면 네. 우리는 자체 플랫폼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네. 거의 다 고객들과의 접점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혼자서 외치는 채널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아주 좀 잘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잘 하셔야 되니까 네네네. 이 블로그를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는가, 나의 사업에 도움이 되게끔 운영할 수 있는가, 네. 그 이야기를 좀 지금부터 한번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라는 키워드로 마케팅을 네. 하고자 했을 때 네. 과연 이 A라는 키워드를 우리 유저들이 검색하냐라는 거죠.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나는 예를 들어서 네. 우리 대표님께서 만약에 기업 나는 기업 네. 교육으로 홍보하고 싶어 이래서 네. 열심히 마케팅